이 휴대폰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고화질이라서 33분에서 딱 끊어져요. 그래서 25분 정도 해서 끝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저는 유튜브를 편집을 안 해요. 왜냐면 편집 시간이 아까워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스트레이트로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강의를 다니면서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 본래 직업이 화가예요. 그림이 잘 팔려서 강의를 다닐 수 없는 때가 올 거다. 그 예상 시점이 2018년 하반기, 근데 딱 맞아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그림 주문이 밀려가지고 강의를 한번 갈 때마다 한 200만 원씩 손해를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 시간마다. 그러니까 게다가 여기는 이제 현재 재능 기부거든요. 그러니까 250만 원 손해 보는 거죠. 강의가.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만큼 이게 어제 밤에 자면서 이제 오늘 강의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TV를 틀어놓고 잤어요. 이제 집사람이 늦게 자니까. 근데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 두 가지. 하나는 이제 주역 강의 중에서 화천 위에 그 리괴가 있고 밑에가 건괴가 있는 그 괴를 해석하는 순간에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천괴에 도달했구나. 그걸 좀 느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꿈꾸던 것이 초등학교 때부터 자선사업가가 제 꿈이었는데, 빌 게이츠하고 워렌 버핏도 자기 롤모델이다라고 말하는 자기 전 재산의 99%를 자선사업에 쓴 미국의 기업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또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잠자다가. 항상 자기 귀에 관심 있는 게 눈이 떠지게 돼 있거든요. 틀어놓고 자면은. 근데 그 사람이 매일 하루씩 기부했던 그 기부 금액이 하루에 10억씩 기부했더라고. 하루에 10억씩 기부해서 이게 자기 돈이 많이 벌리는 활동기 동안 10조 넘게 기부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사람을 능가하고 싶은 거죠. 그건 능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최근에 생겼고요.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진행하고 있고, 자, 1강에서 유튜브하고 팟캐스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얼마나 즐기느냐에 대한 그 정도를 자기 스스로 느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인간은 메라비안의 소통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영상을 딱 보면은 그 사람이 스스로 얼마나 즐기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독자가 많이 들고 하는 것은 뭐 사투리를 써서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 표정의 진실성을 절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걸 알아버려요. 그래서 팟캐스트든 팟빵이든 1인 미디어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자기가 즐길 수 없으면 하지 말라예요. 해봐야 시간만 낭비될 거니까. 그 시간에 그냥 아르바이트 하는 게 낫습니다. 자, 2강에서 두 가지 좀 보충하고 싶은데, 2강에서 기대 수명이 현재 평균 수명이 뭐 80점 몇 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미래학자들이 기대 수명에 대해서 다시 조사한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평균 수명이라는 것은 일찍 죽는 사람, 태어나서 죽는 사람,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통계를 낸 거예요. 그런데 원만하게 100세 넘게 그냥 쭉 사는 비율이 현재 50세가 30%가 될 거라는 겁니다. 현재 50세의 30%가, 그러니까 나머지 70%는 아파서 죽거나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 지진 나서 죽거나 그러는 거고. 그럼 아프지도 않고 교통사고도 나지 않고 자기 건강관리 웬만큼 잘했어. 30%는 100세를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마지막에 얼마가 남았느냐에 대해서 30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뭐냐면 전체 평균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건강관리를 잘했을 때는 몇 년이 남아버리냐면요. 50년에서 70년이 남아버립니다. 인간의 자연수명에 대해서 지금까지 최신 연구가 있어요. 인간의 자연수명은 몇 살일 것이냐면 125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해치지 않았을 때, 자기가 자기 정신과 자기 몸을 해치지 않았을 때 인간의 자연수명은 125년이다. 125년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인간의 근육세포와 뉴런세포의 수명에서 나와요. 인간의 근육세포는 두뇌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를 타던 사람이 늘 잘하고 가위질을 잘하는 건 뭐냐면 그 근육세포가 남아있는 겁니다. 내 두뇌하고 협력을 했던 근육세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125년 이상 원래 과학연구라는 것은 100명 넘게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구상에서 125년 넘게 산 사람 100명 있어요? 한꺼번에 연구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 뉴런 세포의 수명은 100년인지 1000년인지 아직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SF 영화를 보면은 두뇌만 꺼내가지고 어떻게 하죠? 두뇌만 꺼내가지고 아주 발달된 로봇하고 연결시키죠. 쭉 살잖아요. 은하철도 999에서 그 어떤 행성에 갔을 때 사이보그가 주로 했던 게 뭔 줄 알아요? 옥상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자살이에요, 자살. 네. 사는 게 지겨워. 그럼 너 몇 살 살았어? 800년 살았고 1000년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SF 영화에서는 두뇌가 죽지 않는 걸로 나옵니다. 즉 인간은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뉴런 세포의 나이를 검증하지 못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두뇌가 800년, 1000년 살 수 있다고 봤을 때 웨어러블이라든가 이렇게 예방의학이라든가 치료의학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달한다고 쳤을 때 자율수명의 특이점이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학자들이. 자, 인공지능 특이점이라는 것은 인공지능이 지구 전체 인류의 IQ를 모은 것보다 영리해지는 시점이 인공지능 특이점이고 그 특이점이 예상되는 시점이 2030년이에요. 자, 자율수명 특이점이라는 건 뭐냐면은 약 2050년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70, 80 먹은 미국의 부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역사 속에서 길이 남는 존재가 되는 거에 관심이 없다. 내가 그냥 길이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미국의 부자들은 자기 스스로 800년, 1000년 살 시대를 준비하고 있고 단지 2040년, 50년 때는 그게 좀 그 비용이 비쌀 거라는 것이죠. 아마 10억쯤 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10억을 줘야 내가 수명을 연장이 되는 것이죠. 다른 장기를 다 바꿔 끼면서. 그런데 2060년, 70년 가게 되면 그 비용이 또 역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오래 사는 시대가 됩니다. 앞으로. 근데 지금 현재 중년은 조금 부자만이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자녀들은 그것이 보편화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특히 우리 자녀를 우리가 바라볼 때는 자, 여러분 자녀도 똑같이 얘는 100년 정도 살 거라고 생각하고 교육을 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 250년 살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지금 초등학생들은. 우리 자녀는 나의 몇 배 살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이 문제죠.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중년의 인문학에서 자, 만약 250살을 산다면 걔는 유년기가 200년이어도 되겠죠. 우리 의미 있게 사는 거 50년 이상 의미 있게 사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애는 200년 동안 유년기여도 되는 거야. 마지막에 50년 동안 잘 살면 되는 거죠. 그죠? 이 지점에서 니체가 했던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니체는 인생이 처음에 청년기에 야망과 그 청춘, 사자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는 아까 의무하고 그 책임과 의무의 시기가 왔었죠. 인내하고 의무를 다해야 되는 당나귀의 시대를 지나서 어린아이의 인간성에 도달하는데 그것이 최고의 인간이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니체가. 피카소도 80세 때 인터뷰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어린아이가 되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해왔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나는 어린아이처럼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겁니다. 중년의 인문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오래 살 것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것이 어쩌면 중년의 인문학으로 가는 더 좋은 마인드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아직 뭐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을 텐데, 자, 여러분 이제 은퇴하거나 또는 이제 공시족들이 있죠. 저기 노량진 같은 데 가면은 공무원은 뭐 100분의 1만 뽑는데 99명이 계속 재시험 보고 있고 잉여인간으로 그러거든요. 잉여인간, 남아도는 인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인공지능 시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로봇이 전체 인류를 잉여인간으로 만듭니다. 대략 99%가 잉여인간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 향후에 그 도표는 제가 시간이 빨리 끝내야 되니까 안 보여드릴게요. 지금 9분 지났어요. 제가 여기 녹화 시간이 있으니까 25분 때 딱 끝내고 질문 하나 있으면 받고 30분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9%가 잉여 인간이 될 것이고
아까 자식들의 부양에 대한 자식들이 나를 부양해 줄 거라는 꿈을 깨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거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자식들은 우리들이 성취를 이루었던 것에 그만큼 이룰 확률이 거의 3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가난해진단 말이에요, 우리 자식들이. 근데 어떻게 부양을 맡겨요, 거기다가. 그 확률이 거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지금 IMF 총재도 전 세계적인 불황이 오고 있다고 그러죠. 지금 뭐 이런저런 좀 전망에 의하면은 2020년 말, 즉 내년 말에 전 세계적인 불황기로 들어갑니다. 그게 20년 갈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불황기가 왔을 때 항상 뭐가 터졌죠? 세계전쟁. 전쟁의 위험성까지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시대가 올 때 성장 경제기가 끝났을 때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어떤 인맥을 만들고 경쟁을 하는 인간들 간의 관계가 같이 놀아주는 관계로 급격하게 바뀐다는 겁니다. 같이 놀아주는 관계로. 즉 그러니까 아까 그 박막리 할머니가 왜 갯돈 모아서 여행 가자. 갯돈 3만 원, 5만 원도 괜찮다. 이게 같이 노는 관계예요, 이게. 같이 놀자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은퇴한 사람들만 그렇게 하고 있지만 다가오는 시대에는 그게 20대가 됐든 30대가 됐든 다 필요 없어요. 다 노는 관계로 끝나버립니다. 다 노는 관계로 끝나요. 그래서 미래 사회는 그저 그렇게 어설프게 노는 인간과 매우 잘 노는 두 종류의 인간으로 나뉘게 됩니다. 빈부격차가 여기서 일어나게 돼요. 미래 사회는 아까 제가 SNS도 자기 스스로 즐길 수 없으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해봐야 그 돈만 나가고 시간만 아까우니까. 미래 사회는 잘 노는 인간이 부자가 되고 그저 그렇게 노는 인간은 어떻게 산다고요? 국민기본급을 받고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잘 논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지냐는 거예요. 우리 그 자녀들한테. 그러니까 너는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너는 200년 동안 유아기 보내라 그냥. 성공하고 출세할 생각하지 말고 200년 동안 한번 제대로 놀아봐라. 마지막 50년 동안 인류에게 기여를 하고 끝내라. 이렇게 교육을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고 어차피 잉여 인간이니까 우리 애들도 그리고 지금 은퇴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잉여 인간이니까. 그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의 신화 그랬는데 정말 성공의 그 이데올로기, 성공이라는 인생에서 성공해야 된다는 것은 성숙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좀 약간 헷갈리는데 뭐냐면 자, 성공은 성숙으로 바뀌는 것이고 성공에 꼭 신화가 달라붙었거든요. 근데 이 신화의 대부분은 사실은 그 동화책으로 나오거든요. 신화를 동화로 바꿔야 돼요. 피카소와 그 니체처럼. 내가 다시 어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인드 자체가. 자, 리타이어 얘기를 했어요. 이 강에서. 타이어를 갈 때 어떻게 가느냐면은 타이어는 튀어나와 있는 부분하고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이 생명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물 빠짐 때문에 그래요. 그 빠른 속도로 수면 위를 지나갈 때 물이 빠지지 않으면 아시죠? 수막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배처럼 얘가 떠서 가버리거든요. 타이어가. 거기서 이제 사고가 나는 거죠. 비 오는 날. 그 수막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튀어나와 있는 곳과 홈이 반드시 필요한 게 타이어인데 리타이어가 뭐냐? 홈이 없는 거예요. 홈이 없는 인간은 뭐냐면은 호기심이 사라진 인간입니다. 호기심이 사라지면 리타이어인 거예요. 그게. 호기심이 살아있으면 리타이어 안 해도 돼요. 계속 현역인 것이죠. 예. 호기심이 뭐예요? 나는 모르는 게 아직 많다예요. 그러니까 나는 살 만큼 살았다. 배울 만큼 배웠다. 그 타이어 갈아야 되죠. 통째로 갈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건강이 나빠지니까 아예 그냥 이렇게 무덤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살 만큼 살았다고 느끼는 순간 무덤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건데 아무튼 심리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자존감이 낮은 상태로 그러니까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다. 이 사회에서 할 거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는 지구상에서 자기가 겪는 모든 자극이요. 면역 위쪽이구나. 여기가 낮은 자존감이죠.
모든 자극이 짜증나고 화나고 무섭고 그래요. 피하고 싶고 은둔하고 싶고. 그게 두뇌를 꺼지게 하고 면역력을 저하게 하고 뭘 먹어도 그냥 LDL이야. 뭘 먹어도 나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외부에서 먹는 콜레스테롤의 양과 그 나쁜 LDL의 양과 간에서 생성하는 LDL의 양이 3배에서 5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풀 먹는다고 동맥경화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채식만 해도 동맥경화 걸려요. 어떻게 걸리는 줄 알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걸려버려요. 왜? 스트레스 독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간에서는 LDL을 만드는 거거든요. LDL의 목적은 뭐냐면은 몸속에 있는 독소를 중화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풀만 먹어도 LDL이 생겨서 동맥경화로 가는 겁니다. 식문경색으로. 호기심,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호기심하고 감사라는 두 가지 요소를 잃어버리면 동맥경화 가는 겁니다. LDL이에요. 그거 자체가 낮은 자존감이고 모든 자극이 이렇게 갑니다. 정서 파괴, 혈관 파괴, 심장병, 뇌졸중, 암, 치매 이렇게 가버려요. 그런데 자기가 높은 자존감과 용기와 배짱 이렇게 있어. 이건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가면 체내 호르몬이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면역력 상승, HDL이 많아지고 기억력 상승, 장기적으로 두뇌가 활성화되는 게 LTP인데 LTD는 장기적으로 두뇌가 꺼지는 현상이거든요. 치매를 앞당기죠. 건강에 좋고 치매 방지하고 면역력 상승하고 암을 자가치료하고 로고테라피 이게 뭐냐면은 그 심리적으로 몸이 치유가 되는 것이고 심장 박동이 안정화가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높은 자존감과 낮은 자존감의 자존감이 인간관계라든가 사회관계를 만났을 때 이게 화학 반응이에요. 이게.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은퇴했다라는 것이죠. 어디서 자존감을 채울 것이냐는 문제인 것이죠. 어디서.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자, 루이스 터먼이 90년 넘게 지금 거의 뭐 1548명 뭐 하버드 어디서 어떤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걸 봤더니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하나,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 또 하나,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좀 전에 제가 제시했던 높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 근데 그 높은 자존감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사실 인간관계가 망가져요. 왜냐하면 피해의식이 생기거든요. 자꾸 은둔하게 됩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로 합쳐보면은 사실 관계가 먼저라기보다는 자존감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건강 수명을 좌우하는 그 딱 하나만 골라라. 딱 하나만. 관계고 뭐고 음식고 딱 하나만 골라. 그러면은 성취감이라기보다는 자존감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잘못되는 것의 모든 근저에는 열등감이 존재한다. 자, 그런데 어떻게 나 은퇴했는데 어떻게 하냐고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거예요. 이거. 제가 PPT는 120페이지지만은 딱 3페이지, 서너 페이지만 하고서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이제 18분 지났는데요.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존감의 기본은 키케로라는 사람이 예전에 얘기했죠. 모든 미덕의 어머니는 감사는 모든 미덕의 어머니다. 감사하고 호기심이 없잖아요. 그럼 자존감은 절대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네, 감사하고 호기심이 없으면. 그거 두 가지가 사회적인 지위, 권력 관계에서 자기가 왕성하게 활동할 때는 감사함과 호기심이 없어도 자존감이 유지가 돼요. 그리고 젊었을 때, 몸이 젊을 때, 그죠? 그때는 자존감이 유지가 되는데, 그게 없을 때, 사회적인 지위하고 건강에 위협받을 때에 그 사람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것은 감사와 호기심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다시 신화가 아니라 동화로 가야 되고, 그죠? 우리가 성숙한다라는 것이 니체가 말했듯이 다시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성숙해 가는 것, 진짜로 성숙해 가는 것은 정말 다시 어린아이가 된다라는 것을 그 느낌을 이제 깨달으셔야 되는 거죠. 인문학을 통해서. 그래서 나이 먹고 이제 그 자존감을 유지하는 방법은 이제 제가 용감한 나비돌하고 소울공업사 이렇게 이제 제 책에서 했는데 여기 보면은 맨 오른쪽에 소울공업사 있죠? 자, 마우스로 제가 할게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마우스로 하면은 소는 소식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이 암에 걸리는 두 가지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문 용어로 오토파지와 에이포토시스가 망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포토시스는 뭐냐면은 암이 세포가 어느 정도 수명이 됐을 때 자살 DNA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포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 퇴출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파괴를 시작합니다. 오토파지는 뭐냐면 그것을 뭐냐면은 세포의 자살이라고 그래요. 자살 세포. 세포가 자살합니다. 그게 에이포토시스예요. 자, 그런데 오토파지는 뭐냐면은 세포가 자살해서 얘가 죽었어. 그러면 노폐물이 됐잖아요. 얘가 죽은 세포가 됐잖아요. 그것을 자가포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재활용센터에 보내가지고 전부 분해해가지고 DNA는 DNA대로, 단백질은 단백질대로, 뭐는 뭐대로, 무기질은 무기질대로 미네랄 해가지고 전부 우리 세포에 이로운 아주 작은 단위로 분해하는 것을 오토파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둘 중에 하나만 망가져도 그냥 암으로 가는데 대개 암에 걸린 사람은 둘 다 망가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게 망가졌을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자살 DNA는 망가졌고 왜 자가포식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자살 DNA가 망가진 거는 욕망, 즉 성공을 꿈꾸는 것의 독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공해서 성숙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화를 이루고자 하는 욕망에서 동화로 가라는 얘기예요. 성공해서 성숙으로, 신화에서 동화로 가지 않으면 에이포토시스가 망가집니다. DNA가. 그게 욕망의 독성 때문이에요. 제가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간략하게. 자가포식이 왜 망가지느냐? 즉 내 세포가 노화가 돼서 죽었는데 이걸 다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왜 망가지죠? 과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과식을. 소식을 하면 자가포식이 저절로 이루어지는데 그게 자가포식이 잘 이루어지는, 물론 아주 노동일을 하는 사람이 예외입니다. 현대인 중에 아주 육체 노동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 드무니까 저녁 7시에 밥을 먹으면은요 그 다음날 한두 시까지 물만 먹거나 차만 마시는 게 그게 18시간 공복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18시간. 그런데 나는 아침에 너무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아침을 못 먹고 가면 회사에서 쓰러질 것 같다. 그러면 잡수세요. 언제 굶으면 되죠? 주말에 굶으면 되잖아요. 하루 반 정도. 이틀씩 굶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소식이 자가포식의 민감성을 올리는 거예요. 그거 소식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문제는 뭔지 알아요?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대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은 자기가 소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가포식이 안 됐기 때문에 든 병을 뭘로 치료하려고 하죠? 약물로 치료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정답은 소식인데. 울력은 뭐냐면은 울력은 이제 운동 개념인데 이 울력이라는 게 수행으로서의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봉사로서의 운동이에요. 즉 돈이 안 돼도 자기 몸을 움직일 거리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역시 그 마지막에 나이가 들면서 건강을 망치는 것 중에서 그 무엇으로도 역시 대처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운동이에요. 소식하고 운동은 나머지로 절대 대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두 가지를 내 건강을 위해서 누가 대신 해줄 수도 없고 자기가 직접 해야만 하는 두 가지예요. 소식하고 운동입니다. 그걸 대체할 거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리 예쁜 손자가 내 앞에서 아양을 떨어도 안 된다. 그게 할머니 효과라는 건데 손자를 기르면 건강이 좋아진다. 자존감이 올라가면서 그게 할머니 효과라는 것인데 그걸로도 안 돼요. 소식하고 운동이 없으면 끝입니다. 안 됩니다. 회복 안 돼요. 계속 망가지는 겁니다. 자기 그 세포하고 DNA가 망가져가는 것이죠. 자, 공부는 역시 여러 가지 뭐 춤 공부도 공부입니다. 이거 공부 책 읽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텝 밟는 거, 스텝 배우는 거 공부예요. 공부 역시 뇌 건강 때문이죠. 뇌 건강. 뉴런 세포는 새로운 자극이 주어지지 않으면 일단 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죽는다. 근데 새로운 자극이 주어지면 70세든 90세든 해마에서 새로운 뉴런 세포를 만드는 것으로 나옵니다. 최근에 그 뇌과학이 많이 바뀌었어요. 20년 사이에. 그래서 노인들은 새로운 뉴런을 만들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그게 깨졌습니다. 새로운 뉴런을 만듭니다. 단지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그러니까 90, 100세 넘도록 정신이 또렷한 노인들의 두뇌를 찍어보니까 20, 30대 때 활동했던 뉴런은 죽어 있더래요. 근데 그 주변을 새로 만든 뉴런이 감싸고 있더라는 겁니다. 지속적인 자극으로 뉴런을 새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멀쩡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약간 옛날 기억은 좀 까먹었겠죠. 옛날 기억은 올드 뉴런, 옛날 뉴런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기억은 좀 가물가물한데 지금 내가 사귀는 친구들이라니까 내가 하는 활동에 있어서는 정신이 또렷한 겁니다. 예, 초등학교 때는 잊어버렸겠지만. 자, 업무인데 이것은 이제 일인데 어차피 이제 은퇴를 했다라고 봤을 때 이 업무는 뭘로 바뀌게 되냐면 취미로 바뀌게 됩니다. 취미. 즉 일을 하는 사람은 업무고요. 이제 일을 내가 할 수 없어. 돈 버는 일을 할 수 없어. 그러면 업은 취미로 바뀌는 겁니다. 업이라는 것은 원래 직업에서 직이라는 것은 월급 받는 거고 업은요. 월급을 받지 않아도 하는 일이 다 업에 해당합니다. 자, 사는 사랑이죠. 그런데 이 사랑이 이제 확 넘어가면 용감한 나비들로 가는 건데 사랑의 조건이 있어요. 사랑, 소식 뭐 이런 다 서울공업사의 조건이 용감한 나비들. 용서를 하지 않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다. 감사와 공감이 아니면 사랑을 할 수 없다. 한가하지 않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다. 예전에 누가 봉사를 잘하냐라고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착한 사람보다는 한가한 사람이 봉사를 잘하더래요. 조사를 해보니까 바쁜 사람은 봉사를 잘 못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일이 없어서 바쁘거나 아니면 아예 부자가 돼서 한가하거나 둘 중에 하나에 그 사람들이 봉사를 제일 많이 하는 걸로 나와요. 예. 어떻게 한가함을 만들 것인가? 마음을 비움으로써 또는 이 큰 부를 자기가 이룸으로써 둘 중에 아무거나 좋은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나눔, 비움, 돌봄. 나눔, 비움, 돌봄 이게요. 자존감을 은퇴 이후에 자존감을 높이는 것의 아주 넘버 원입니다. 이게. 앞에 용서, 감사, 한가는 하나의 조건이라면 실천으로서 행동으로서 나눔, 비움, 돌봄이라는 것이 그게 이제 돌봄은 손자를 돌보든 50 먹도록 취직도 못하고 백수로 있는 자식을 돌보든 상관없습니다. 자기 자식이 지금 40, 50 됐어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시대는요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취업을 못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퍼센트가요 20-30%가 나옵니다. 일생에 단 한 번도 직업을 갖지 못할 거라고 미래가 예측되고 있다고요. 우리 자녀 세대들이 단 한 번도 구직 포기자라고 그러죠. 구직 포기자. 자, 이제 시간이 제 강의 시간 3분 안 남았죠. 질문 좀 하실 분 하시고, 근데 질문 받지 말까요, 그냥? 이거 안 했기 때문에 이걸 안 했어요. 이걸 안 했는데 이게 오늘 강의에서 이 매슬로우의 아까 매슬로우의 2강에서 매슬로우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소년기의 의존기, 청년기에 독립하고 의무하는 거. 중년기를 자아실현의 시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교수님이. 그리고 다시 노년기에 우존기가 온다는 건데 매슬로우의 욕구 발달설에서 말년의 5단계에서 자아실현의 욕구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아실현의 욕구를 4단계로 나눴다. 매슬로우가. 뭐로 나눴느냐? 자아실현의 후 단계와 전 단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자아실현을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아실현 전 단계가 뭐가 있냐? 호기심의 욕구가 있더라는 겁니다. 인식의 욕구. 즉 호기심이 없이는 자아실현은 어차피 불가능하다. 몇 살이 돼도 불가능하다. 인식의 욕구가 있더라는 겁니다. 뭔가를 배우기 시작하다 보니까 더 멋있게 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더래요. 그게 미적인 욕구입니다. 근데 인식의 욕구와 미적인 욕구 단계를 지나가야만이 자아실현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고 진정한 자아실현의 단계에 도달한 증명이 뭐냐? 결국에는 자기 초월의 욕구로 가더라는 겁니다. 즉 자기가 자기 초월의 욕구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아실현을 못한 겁니다. 예전에 부자들이 얼마 정도를 가져야지 자기가 자아실현을 했다고 느끼고 이제는 난 더 이상 돈 안 벌어도 되겠다라고 이걸 조사한 사람이 있었대요. 이거 믿거나 말거나요. 그랬더니 얼마로 나오냐면 1,500억으로 나옵니다. 즉 500억, 600억 정도 벌어가지고는 돈을 더 벌어야겠다는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걸로 나와요. 인간이. 1,500억으로 나옵니다. 네. 1,500 힘드시죠? 그러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자기 초월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1,500을 벌기가 힘들다면. 자, 그런데 중년 이후에 문제는 뭐냐? 역피라미드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자기 초월이 안 되면은 진정한 자아실현의 개념 파악이 안 됨으로써 나머지가 아래로 다 망가져 버려요. 자존감, 소속감, 안전, 생리까지 다 망가져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어떻게 나는 자존감을 채울 것인가의 문제. 이거. 아까 요거. 이거 아닌가? 이거. 자존감과 높은 자존감과 낮은 자존감의 결국 결말이 너무 다르더라. 결말이 이렇게 너무 다르더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중년 이후의 역피라미드 상황을 매슬로우도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피라미드를 잘못 그렸다. 피라미드를 거꾸로 뒤집었어야 한다라는 말을 했고, 그리고 그 상황이 35세 이후 50세경이 되면 역피라미드 상황이 옵니다. 자기가 자기 초월, 즉 어린아이가 된다거나 더 이상 성공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성숙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인문학에서 본격적으로 질문을 던져야만이 그것이 바로 자기 초월까지 도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역피라미드 상황, 자기 초월로 도달을 했으면 모든 게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자기 초월을 못 느끼는 중년의 상태로 쭉 가게 되면은 중간에 말씀드렸던 세포 자살, 에이포토시스하고 자가포식, 오토파지가 망가지면서 암과 심혈관 질환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하고 이 책을 나눠 책 선물 가져왔는데 한 권씩 골라서 가져가세요. 앞에다가 좀 놓으시고 지금 고르시면서 질문하실 분 하세요. 질문하신 분과 저한테 좀 책이 좀 많이 들어와서 여기 지금 선물을 좀 하려고요. 제 책은 아니고요. 출판사에서